SBA 용자 최강, 뱅크아시아나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92주년 3.1절을 맞아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는 뉴욕 한인회관 강당에서 기념식을 열고 선조들의 독립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1절 92주기를 맞아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뉴욕 한인회와 광복회가 주관이 되어 3.1절 경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민혁 대뉴욕지구 광복회장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한국 순국 열사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손만대에 일러 결합과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김현목 뉴욕 총영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가 겪어온 그 험난한 역사, 그리고 그 험난한 역사 속에서도 불굴의 정신을 갖고 민족 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길을 가르쳐준 선조들의 지혜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영화 뉴욕 한인회장은 미국에 사는 한인 2세들 또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한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립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잊혀져가는 안타까운 이때 미국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 애국 애족의 정신, 우리 열사들, 또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1절 기념식이 열린 뉴욕 한인회관에서는 각계 한인 단체장들과 민주평통회원 등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 3.1절 노래를 함께 제창하면서 옛 한인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한편 뉴저지 한인회에서도 3.1절을 맞아 리치필드 한양 갤러리에서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한민족의 독립 정신을 계승했습니다.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신임회장단이 취임한 이후 첫 번째 공개 행사로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에 위치한 한양 갤러리에서 92주년 3.1절 기념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저지 제25대 한인회에서 첫 행사를 해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더 한 500명 이상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우리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준호 수석부회장이 사회로 진행된 이번 뉴저지 한인회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에 이어 준하경 부총리 형사가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행사를 대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철우 목사는 1919년 당시 진행된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순국선열의 넋을 추모하고 독립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밤 12시만 되면 점점 유관순이 16살 어린 나이로 사회운동의 주모자로 이어 김광성 전 뉴저지 한인회장이 기미독립선언문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절규의 공동적 생계부를 정당한 활동이나 천하에 누구든지 무엇인지 우리의 행사를 막지 못할 것이다. Wish everybody a very happy Independence Day and congratulate all the Korean Americans o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on this day. 뉴저지 한인회 3.1절 기념식은 3.1절 노래 제창에 이어 이명석 뉴저지 상록회장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 전원 만세 삼창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우리 선진들의 노고를 취하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그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우리 3.1절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뉴저지 한인회 3.1절 기념행사장에는 전직 뉴저지 한인회장단 이외에 윤지선 포트리 한인회장과 이명석 뉴저지 상록회 회장 등 30여 명의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근 이집트와 리비아 등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폭등해 자동차 이용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가스비 인상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에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1달러 안팎이고 승용차를 가득 채우면 42달러에서 44달러가 됩니다. 뉴욕의 휘발유 값은 갤런당 3.5달러가 넘습니다. 비싼 땅값과 더 높은 소비세율이 원인입니다.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4일 기준으로 갤런당 3.13달러, 1년 전 2.62달러에 비해 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US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워싱턴 지하철 이용객은 78만여 명으로 지하철이 생긴 이래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LA,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내 다른 대도시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e hope all the problem in the Middle East is going to settle down very soon and prices are going to start going down. 중동 사태의 여파로 당분간 유류값 인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카풀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회보 발간을 시작합니다. 김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3월부터 상록회보 발간을 시작합니다. 회보는 매달 1일 발행되며 약 500매가 인쇄돼 뉴저지 지역 단체와 노인단체, 상록회와 후원단체를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다른 형태의 상록회가 발행된 적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못하고 개간지나 연회보 형태로 제한적으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명석 뉴저지 상록회장은 이번 3월부터 정기적인 월간 상록회보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시니어들이 앞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이 나라에서 그 노후에 아름다운 생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레터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보는 지역 한인 노인단체를 대변하는 작은 소식지로서 이 회보를 통해 한인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자기개발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가다피 친위부대가 2일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동부 지역의 도시 두 곳을 공격하고 수도권 도시를 잇따라 탈환하는 등 시위대에 대한 반격에 나서 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일 알자지라 방송과 AP,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가다피 세력은 이날 시위대가 차지한 동부 도시 브레가에 진입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가다피 세력은 이날 오전 정유시설이 위치한 브레가를 공격해 이곳에 공항을 빼앗고 시위대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으며 2대의 전투기를 동원해 인근의 아즈다비아 외곽 지역을 폭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다피 친위부대는 또 최소한 2곳의 수도권 도시를 탈환하며 수도 트리폴리 주변에 완충지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가다피 세력은 지난주부터 반정부 시위대가 장악한 6개 도시에 대한 공격에 들어가 가리안과 사브라타 등을 수복했습니다.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에 대한 리비아인들의 저항이 준 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방당국은 1일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리비아에 대한 군사력 사용이 리비아뿐 아니라 중동 전역에 걸친 미국의 국익에 영향을 줄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2003년 시작한 이라크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들어 미군을 중동의 다른 나라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대리비아 군사 개입에 대해 나토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리비아 제재 결의도 군사력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1일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에 원칙적으로 응할 방침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즈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식량 분배를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식량 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은 필요한 수준이며 다른 나라보다도 지원이 더욱 시급한지 여부와 지원한 식량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배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건 등 3가지 요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책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도 적용되는 대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웰페어 수령 한인 노인들 가운데 사회보장국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장기 체류하고 귀국했다가 연방 생계보조금 수령금 반환 조치 처벌을 받거나 심지어 수혜 자격을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1, 2년 전부터 SSI 수혜자 겸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노인들을 집중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류기간이 2, 3개월이 넘게 되면 아예 웰페어 수혜 자격을 잃게 돼 SSI를 받으려면 처음부터 재신청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SSI 수령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해외여행 시 경비가 추가 소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여행 전 항공권을 첨부해 사회보장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예고대로 주정부 교육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해고 조치될 교사에 대한 상세 기준을 27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고 조치는 시내 공립학교 교사 7만 5천 명 가운데 6%에 달하는 4,675명이 대상이며 과목 분야별로 연차 기준이 1년에서 14년까지 다양하지만 교원 인력 부족이 심각한 특수교사와 ESL 교사 등은 제외됐습니다. 제2외국어도 불어 과목만 경력 3년 미만인 교사가 해고될 뿐 한국어를 비롯한 기타 과목은 이번 해고 조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년간 신임 교사를 채용하지 않은 시내 320개 학교는 이번 해고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인이 다수 재학하는 퀸스 베이사이드 PS 130 초등학교와 스태튼 아일랜드 PS 57 초등학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해고 조치가 강행되면 시내 공립학교 전체적으로 대규모 교원 인력 이동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뉴욕시에서 시행 중인 레스토랑 메뉴 칼로리 표시제가 비만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의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이용객 가운데 칼로리 정보를 참고하는 15%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평균 106칼로리를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 연구 결과를 근거로 칼로리 정보가 사람들의 음식 섭취 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전국적인 비만 현상 감소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는 2009년 봄부터 맥도널드, 버거킹, 웬디스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있는 점심 메뉴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메리언 네슬레 뉴욕대 영양학 교수는 이번 시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연구들과는 달리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중요한 연구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20대 여성이 홍역에 걸린 사실을 모르고 항공편을 이용해 미국 내 4개 공항을 통과한 사실이 확인돼 보건당국이 긴장했습니다. 28일 시카고 WGN 뉴스에 따르면 27살의 이 여성은 영국에서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런던 공항을 출발해 지난 20일 오후 버지니아주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이어 22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BWI 더굿 마셜 공항에서 콜로라도주 덴버를 거쳐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국제공항에 최종 도착했습니다. 미 국립질병통제센터는 홍역 바이러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 전염성이 매우 높다해서 감염 여성과 같은 기내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여성의 이동 경로를 지닌 승객 및 해당 노선 항공사 직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군에 복무 중인 여군과 여성 제향군인의 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A 투데이는 1일 미 국방부와 제향군인부 통계를 인용해 여군은 현재 미군 현역병의 15%, 주 방위군과 예비군 전력의 18%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성 제향군인의 수가 급증 추세를 보이면서 연방제향군인부는 여성 제향군인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여성 전담 제향군인병원의 신축과 전문의 의료 인력을 추가하는 등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미 여성 제향군인협회 창설자 제네비스 체이스 씨는 공식적으로 여군들은 전투부대에 배치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일부 여군들은 남성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고통을 거의 똑같이 체험하고 있다면서 여군 및 여성 제향군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크니 따뜻한 겉옷 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35도, 섭씨 영상 2도, 체감온도 27도, 섭씨 영하 3도입니다. 오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끄는 곳이 있겠지만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51도, 섭씨 영상 10도, 밤 최저 기온 20도, 섭씨 영하 6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이 뉴욕시가 추진 중인 첨단 과학 캠퍼스 단지 내 분교 설립 협의체 뉴욕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1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서 총장은 지난달 28일 뉴욕에 도착해 김영목 총영사와 만났으며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단체들에 주는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대폭 삭감될 전망입니다. 1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동포재단은 올해 전 세계 한인단체 지원금 약 13억 원 중 10억 원을 제1민단에 배정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이용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던 한인단체들의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동 사태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1일 다우지수는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이 계속되자 전날보다 168.32포인트 떨어진 12,058.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장 전입 단속이 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뉴저지주 포트리와 테너프라이 학군이 최근 위장 전입 학생 색출에 나선 데 이어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조지아주 등지의 명문 학군들도 위장 전입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서 최근 독감 환자가 급사하자 신종플루 확산을 우려한 지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감염된 독감이 타입 A인지 타입 B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타입 A는 2년 전 지역 일대는 물론 전국에 창궐했던 신종플루 H1N1에 감염됐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분을 위장해 개인 정보를 가로채는 피싱 사기가 미 대학 캠퍼스에도 침투했습니다. 대학 당국이 보낸 신뢰할 만한 출처로 완벽히 위장한 것이어서 꼼꼼히 살펴보더라도 피해망을 비껴가는 일이 만만치 않아 대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지역 한인 노인단체 연대의 구심점이 되겠다며 대의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이사들이 회장을 선출했던 과거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해 각 지역 한인 노인단체장들과 이사들이 모두 참여하는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대의원제 채택을 지난 1월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뒤 현재 관련 단체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립대학 큐니 그간 추진해온 온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 추가 신설이 28일 이사회 승인을 통과해 2012년 가을 학기 정식 개교 공식화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뉴욕주 교육부 리전트 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둔 큐니의 신설 캠퍼스는 뉴 커뮤니티 컬리지란 이름으로 맨하탄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에 먼저 둥지를 튼 뒤 추후 컬럼버스 서클로 캠퍼스를 옮길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서 오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지역 순회영사 업무를 실시합니다. 동포사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진행되는 순회영사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 가족관계 등록, 병역 업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24일부터 번호표를 발부하오니 미리 번호표를 받아 시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뉴욕 정토회에서 정토불교대학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줍니다. 1년 교과 과정으로는 불교 사상, 부처님의 일생, 근본 불교 등이 있습니다. 뉴욕은 3월 15일, 뉴저지는 3월 16일부터 개강이므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춤누리 한국전통무용학원이 한국문화와 전통무용을 알리는 취지에서 오는 19일부터 무료 워크숍을 실시합니다.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진행되며 성인과 노인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창신동 언덕배기의 빨간 벽돌 건물, 군관 앞 개나리의 가슴 시린 노란빛, 꿈과 희망과 아픔과 그리움이 공존했던 동덕 여중고가 3월 5일 오후 6시 동문회 모임을 엽니다. 선후배님들이 만나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밤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교사회가 이달 26일 개최 예정인 발달장애 학부모를 위한 특수교육 무료 세미나 장소가 퀸즈 중앙장로교회로 변경됐습니다. 장애 자녀의 공교육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혜택과 서비스 등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썸머 캠프를 운영하는 프레쉬 에어 펀드가 썸머 캠프 참가 학생을 모집합니다. 12일간 야외에서 진행되며 수영과 글짓기, 미술, 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남학생은 8세부터 15세, 여학생은 8세부터 12세까지 참가 가능하며 선착순 모집이므로 서둘러 예약하셔야 합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입니다.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는 이회수 작가의 신작입니다. 흔들리는 젊음에게 보내는 감성치유 에세이로 작가 특유의 위트와 감각이 살아있는 글과 교훈으로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된 코끼리에게 날개 달아주기는 희망의 빛으로 인생을 밝히기 위해 자기 인생에 스스로 날개를 달아줄 것을 당부합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 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 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 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4일부터 국세청에 대한 세금 보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를 막론하고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누구 할 것 없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이 세금 보고입니다. 매년 2월 중순부터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는 상점에 손님들이 줄어들 정도로 시민들은 세금 납부에 곤욕을 치르곤 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고용주가 국세청에 월급 액수를 이미 보고하지 않은 이상 자영업을 하는 시민들은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을 잦은 납부해야만 합니다. 간혹 미국의 이러한 세금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임의대로 판단해 세금 보고를 정확히 하지 않아도 세무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극히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며 자칫하면 벌금 추징과 함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세금 계통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해도 무관하겠지만 지난해와 달라지는 세법 내용이 있거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절세 프로그램 내용을 모를 때는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전문 회계사에 맡기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세금 보고 기록이 서류 미비자들의 추방 면제와 영주권 취득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금 보고에 나서는 한인 서류 미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류 미비자들은 세금 보고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인식이 강했었지만 이번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세금 보고 기록이 추방 면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도 세금 보고에 적극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앞으로 신분 변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세금 보고 기록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보고에 대한 서류 미비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의 소득 내용이 복잡할 때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유능한 회계사를 찾는 편이 도움이 될 것이며 1년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고 소득원이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가족이 없이 혼자 살 경우에는 세금 보고 업무가 적어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적게 주는 회계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민권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한 분도 빠짐없이 충실한 세무 신고를 통해 당당하고 건실한 이민 생활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건강 365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석수 원장님께서 봄철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폐는 우리 인체의 호흡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흡과 관련된 코와 인후의 작용을 주관하므로 봄에는 폐가 매우 바쁘게 움직임으로 인하여 코막힘과 콧물을 흘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봄은 간의 계절인데 간의 기능이 과도하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가렵게 됩니다. 따라서 폐와 간의 기능을 잘 조절하는 습생과 적절한 운동을 통하여 봄철 알러지의 어려움에서 해방되시기 바라며 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은 전문 한의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죽염을 사용하여 코와 인후를 세척하는 방법이 매우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